예순이 넘어서도 새벽 3시에 눈을 번쩍 뜨며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는 법이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산 만큼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잠을 이루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는 사실. 젊은 시절에는 피곤하면 어디서든 잠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무실 의자에서도 심지어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다가도 스르르 잠이 찾아왔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몸은 여전히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2시,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누워보지만 잠은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잠을 부르는 물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잠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섬세하게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새벽 3시에 깨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뇌가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어르신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운전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은퇴하면 따뜻한 방 안에서 마음껏 잘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그만두자 잠은 더 멀어졌습니다. 밤마다 2, 3시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야 잠이 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은 잠을 잃으면 두려워집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술이든 약이든 텔레비전 소리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처럼 보이는 다른 상태일 뿐입니다. 뇌는 쉬지 못하고 몸은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가 낮 동안 쌓아온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감정, 생각, 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폐물까지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 시간이 자꾸 끊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기억은 흐릿해지고 말은 느려지고 마음은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잠의 탓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낮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밤에 다시 태어납니다. 깊은 잠 속에서 뇌는 스스로를 씻어내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자꾸 열렸다 닫혔다 한다면 청소는 끝나지 못합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뜨는 것은 그 청소가 중단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늙음은 원래 그렇다는 말은 때로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은 동시에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뇌가 살아있고 아직 몸이 신호를 보낼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만약 또다시 3시에 눈을 뜨게 된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나이는 변명일 수 없습니다. 잠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기억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나는 이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큰 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얕은 잠에 대해서는 오늘도 좀 설쳤네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뇌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훨씬 정직합니다. 나는 뇌를 하나의 도시로 비유하곤 합니다. 낮 동안 그 도시는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오가고 말이 오가고 감정이 오가면서 수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분노하고 고민하는 모든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부산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달릴 때 생기는 매연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부산물을 치우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촘촘히 활동하던 세포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맑은 액체가 그 사이를 흘러가며 쌓여있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다음날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자주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는 청소되지 않은 채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술을 찾습니다. 한 잔 마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이 풀리며 금세 눈이 감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상태일 뿐입니다. 술은 뇌의 문을 닫아버리지만 청소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아도 뇌는 여전히 불안정한 파도 위에 떠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은 빠르게 사람을 잠들게 합니다.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깊은 잠의 리듬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파도처럼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이 끊기면 우리는 잠을 잤다고 착각하면서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며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함께 글을 쓰고 토론을 나누던 동료들을 떠올립니다. 젊은 날에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빛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이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배경에 반복된 얕은 잠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낮에 겪은 상처를 밤에 치유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처는 아물지 않고 남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몇 시간만 자도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는 느낌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몸은 적응합니다. 부족한 잠에도 끊어진 밤에도 적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적응이 곧 회복은 아닙니다. 조용히 쌓이는 피로와 노폐물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집중력 저하, 우울감, 기억의 흐림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볍게 여겨온 밤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둠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술이나 억지로 잠재우는 힘으로 채워버리면 뇌는 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나만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뇌가 아직도 자신의 일을 하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잠은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가장 쉬운 곳에서 찾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를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먼저 소변을 떠올립니다. 방광이 약해졌겠지, 전립선 때문일 거야,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몸의 여러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 하나뿐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을 자다가 숨이 잠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모릅니다. 다만 갑자기 몸이 움찔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뇌가 깨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공기를 더 들이마시기 위해 본능적으로 각성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뒤에야 방광의 신호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소변이 마려워서 깼구나. 그러나 순서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먼저 숨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 인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느껴지는 감각을 원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마치 얼음산의 윗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마르는 분이라면 밤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숨이 흔들리면 잠도 흔들립니다. 잠이 흔들리면 기억도 흔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입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타도 참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몸속의 피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해지고 흐름은 느려집니다.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장실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피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약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약은 잠을 부르는 물질의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에 먹은 약의 기운이 밤까지 남아 조용히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약이 나를 돕는다고만 생각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에 작은 그림자를 들이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잠이 듭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둔합니다. 그 잠은 깊은 휴식이 아니라 억지로 닫힌 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닫힌 문 뒤에서는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일, 신호를 구별하는 일,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있는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밤에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몸을 함부로 써도 큰 탈이 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 작은 균열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차분한 관찰입니다. 내가 왜 깨는지,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은 귀찮은 방해가 아니라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귀 기울인다면 몸은 다시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조용한 밤 깨어있는 그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습관을 믿습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이라는 것을 오래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잠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나는 복잡한 처방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작은 행동을 권합니다. 몸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스위치를 다시 눌러보자는 제안입니다. 첫째는 귀 뒤에 손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앞을 바라보며 삽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 귀,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에는 몸을 가라앉히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곳을 엄지로 천천히 눌러보십시오.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러나 분명히 느껴질 만큼 10초 정도 지그시 누르고 잠시 놓았다가 다시 누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목 뒤가 따뜻해지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압력을 통해 신호를 읽습니다. 낮 동안 긴장으로 조여있던 근육이 풀리고 흥분된 신경이 내려옵니다. 마치 달리던 수레의 고삐를 잠시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가는 일에만 익숙하지만 잠을 위해서는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멈춤이 밤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호흡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첫 숨을 쉬고 마지막 순간에도 숨을 내쉽니다. 그만큼 호흡은 삶과 가장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숨을 쉬면서도 제대로 숨 쉬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8을 세며 길게 내쉬어보십시오. 특히 내쉴 때는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길게 내쉬는 숨은 몸에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다. 낮 동안 쌓였던 걱정과 분노는 대부분 미처 내쉬지 못한 숨처럼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숨을 길게 풀어낼 때 마음도 조금씩 내려옵니다. 몇 번만 반복해도 머릿속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잠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밤이 아니라 아침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잠을 밤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밤의 질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빛을 맞이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집 밖으로 나가 짧게라도 걸어보십시오. 햇빛은 단순히 밝기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빛을 충분히 받은 날은 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빛은 구름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밤의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에게만 편안합니다. 아침을 건너뛰면 밤도 어딘가 어긋납니다. 이 3가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약값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기억합니다. 반복되는 신호를 통해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진다고 믿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오늘 밤 손을 귀 뒤로 가져가는 작은 용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쯤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밤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찾기 위해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 번,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몸 안의 스위치를 조용히 눌러보는 일. 그 반복이 결국 삶의 깊이를 바꾸게 됩니다. 어느덧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분명히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화단에서 피어난 꽃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이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내 삶도 어딘가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종종 멈추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가끔은 숨을 고르고 주위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 근처 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따뜻한 국물 냄새가 피어오르는 작은 식당,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야말로 나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성공이나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서 배우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 부모님은 언제나 성실함을 강조하셨다. 거창한 꿈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살아갈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된다. 성실함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국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담아 작은 배려를 건네는 것들이 모여 신뢰를 만든다고 믿는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다. 그 자리에서는 직함도 역할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 때로는 내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른 길을 갔다면 더 편했을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믿기로 한다. 길은 하나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지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편이 더 건강하다고 느낀다. 작은 발전이라도 스스로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요즘 나는 아침마다 짧은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 거리가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걸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마음이 한결 맑아진다. 그 순간만큼은 걱정도 불안도 조금 멀어진다. 자연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맞아주는 것 같다. 나무는 말없이 계절을 견디고 바람은 소리 없이 지나가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나는 그런 자연의 태도를 담고 싶다. 소란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일터에서는 경쟁이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긴다. 때로는 감정을 숨기고 웃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의 기준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 정직하게 말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으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삶은 길고도 짧다. 멀리서 보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지만 하루하루로 나누어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려고 한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였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은 그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 조금 더 나아가면 된다.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고민과 선택들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미소 지으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삶은 거대한 사건보다도 이렇게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다짐한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